오늘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노션에 데이터를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노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인풋 섹션이 따로 있다는 거고요. 인풋 섹션에만 값을 입력합니다. 그럼 나머지 섹션에 있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값을 계산해요. 우선 인풋 섹션을 만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션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이블에 입력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거는 테이블 레이아웃이죠. 테이블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촬영, 날짜는 5월 5일, 구분값은 업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밑에 내려가면은 오늘 할 일에 갤러리 뷰가 있죠.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러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섹션은 리스트 뷰로 들어가 있죠. 리스트 뷰도 밑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테이블을 사용해서 값을 입력하는 이유는 간편하고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인데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긴급한 일, 엔터를 친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필드가 이동을 하고요. 탭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날짜를 입력해 볼게요. 방향키를 움직여서 엔터를 친 다음에 5월 6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4를 6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칠게요. 구분에도 값을 입력하고요. 중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면 체크가 돼요. 우선순위에 관계형을 맺어주기 위해서도 엔터를 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관계형을 맺어주면 됩니다. 순위를 1순위로 하고 싶다면 엔터를 치고 1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입력이 끝났다면 입력 완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값이 사라져요. 이 방식이 페이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할 일 갤러리 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페이지 형태로 만들게요. 페이지에서 만든 일,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5월 4일 엔터 ESC, 그리고 나서 방향키를 움직여도 탭키를 눌러도 그 어디에도 커서가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만들 때는 무조건 마우스를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값을 입력할 수 있지만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인풋 섹션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페이지마다 각각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면 데이터 입력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풋 섹션을 만들고 그곳에만 값을 입력합니다. 지금부터 인풋 섹션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풋 섹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두리스트 마스터 테이블에 대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페이지 끝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요. 링크를 복사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이라고 뜨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돼요. 입력이 필요 없는 필드는 DB 세팅을 클릭한 다음에 속성에서 눈을 가려주면 됩니다. 생성일, 다음 주 다 필요 없는 값들이에요. 첫 번째 인풋 섹션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 필터를 사용한 방식이에요. 입력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면은 값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클릭하고요. 입력 완료 체크박스, 체크가 표시되지 않은 값들만 불러오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데이터들은 입력 완료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섹션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값을 입력해 볼게요.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새로운 일, 날짜는 오늘로 할게요. 구분은 업무, 중요한 일, 우선순위는 B.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순위는 1순위. 입력 완료에 체크하는 순간 인풋 섹션에서는 값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데이터는 오늘 할 일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단순 필터를 사용해서 인풋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인풋 섹션을 만든 다음에 필터가 걸려있는 필드명에 뒤쪽에 체크 표시를 넣어줘요. 입력 완료에 체크가 되면은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입력 완료의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디귿 한자키, 탭키를 누르게 되면 확장이 되고요. 거기서 체크 표시, 이렇게 필드명을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값을 입력하면 사라진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인풋 섹션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필드의 값이 모두 입력이 됐을 때 사라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 구분, 우선순위, 순위, 입력 완료에 값이 입력이 되면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고급 필터 추가를 클릭할게요. 필터를 그룹으로 만들고요. 항목에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구분에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우선순위에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순위에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마지막으로
입력 완료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모든 필드를 또는으로 묶어줘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필터는 또는 아니면은 및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보게 되면은 밋은 모든 필터가 일치가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은 최소 하나의 필터가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밋은 AND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는은 OR로 이해를 하면 돼요. 위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AND로 묶여 있고요. 밑에 있는 수식은 OR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은 C4셀, D4셀, E4셀에 모두 1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만 참을 나타내고 아니면은 거짓을 나타내는 계산식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C7셀 또는 D7셀 또는 E7셀에 1이 있을 경우에는 참을 나타내고 아니면은 거짓을 나타내라는 계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숫자 하나가 2로 바뀌게 되면은 거짓이 나오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숫자 하나가 2로 바뀌어도 계속 참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3개의 수식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되거든요. 다른 셀이 3으로 바뀌어도 아직까지는 참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셀까지 1이 아니게 되면은 거짓이 나와요. 이게 AND와 OR의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필터들이 모두 또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항목에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또는 구분의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또는 우선순위의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또는 순위의 값이 비어있는 데이터 또는 입력 완료에 체크가 안 된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섹션에는 아직 아무 값도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OR 필터라고 입력을 할게요. 날짜는 5월 4일, 구분은 업무,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우선순위 A,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순위의 값이 들어가고 입력 완료에 체크가 되는 순간 값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필드의 값을 입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목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필터는 거짓이 되게 돼요. 하지만 4개의 필터가 참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구분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항목과 구분은 거짓이 되지만 우선순위, 순위, 입력 완료는 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가 보여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값을 입력을 해도 순위와 입력이 참이기 때문에 보여지고요. 순위의 값을 입력해도 아직까지는 입력 완료가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보여지고 있지만 입력 완료에 체크가 되는 순간 모든 필터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값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완료에 체크를 하게 되는 순간 값이 사라지면서 오늘 할 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필터를 구성을 했으면은 항목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디귿 누르고 한자키 쭉 내려서 체크박스 엔터 치고요. 체크박스만 복사를 한 다음에 구분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라지는 거고요. 우선순위도 이름을 바꿔주고요. 순위도 이름을 바꿔줘요. 이렇게 되면 항목의 값이 들어가고 구분의 값이 들어가고 우선순위의 값이 들어가고 순위의 값이 들어가고 입력 완료에 체크가 되는 순간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인풋 섹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순간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션 비서에는 타임 매트릭스의 항목에 따라서 백분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분율을 보기 위해서는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전체 필드에서 올 태스크와 관계형을 맺어놔야 돼요. 올 태스크 관계형은 무조건 맺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관계형을 맺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두 번째가 하기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노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가 고정으로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이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터를 클릭하고요. 규칙을 열어줄게요. 규칙 추가에 새로운 그룹으로 하나 추가를 할게요. 전체 관계형에 올 태스크의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AND로 필터링을 엮어버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올 태스크가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칸이 만들어져도 계속 올 태스크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응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고정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필터링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짜에는 오늘 날짜, 구분에는 업무, 순위에는 1순위 이 세 가지 값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규칙을 열고 규칙을 추가할 때 날짜는 오늘과 동일한 데이터, 필터는 AND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구분은 업무와 값이 동일한 데이터, 순위는 1순위와
값이 동일한 데이터. 위에는 또는으로 묶여 있고요. 밑에는 AND로 묶여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그룹 필터도 AND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는 동시에 날짜에 오늘이 뜨게 될 거고요. 구분에는 업무, 순위에는 1순위, 전체에는 올 태스크 페이지가 관계형이 맺어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는 순간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됐고요. 업무, 1순위, 올 태스크, 관계형까지 잘 맺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사용하는 필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에 는 무조건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필드는 보기에서 숨겨놨어요. 제가 사용하는 노션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input 섹션은 노란색 배경을 사용한다 입니다. 페이지 중에서 노란색을 보게 되면은 이곳에만 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사용하는 노션은 데이터를 쌓고 가공하고 재목적화해서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노션은 데이터 입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간편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풋 섹션 만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노션 다음이었습니다.